예,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MBS 무함마드 빈 살만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당신들이 가자 지구와 레바논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군사 이 작전을 벌이는 것은 대량 학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BS 무함마드 빈 살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자리에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11일 날 이제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이제 아랍 연맹 이건 약간 이제 범순위파 계열 이제 협력 기구고, 또 이슬람 협력 기구라고 OIC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시아파 중심의 협력 기구인데 이 둘이 이제 공동 순위 시아파가 공동 이제 총회를 이제 갖는 거예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여기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MBS가 가자 전쟁과 헤즈볼라 전쟁을 대량 학살로 규정하며 당장 휴전을 촉구하고 있고, 또 여기에 또 뭐 이집트 시시 대통령,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 가세에서 뭐 두국가 해법이 유일한 추구 전략이다 뭐 얘기하고, 동해 이슬람을 이스라엘이 지금 병합하려고 하니까 빨리 이거를 뭐 조치해야 된다,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대표적인 또 반유대 주장이 성토장이 돼버렸어요 사실상. 근데 이 판을 MBS가 깔아줬다라는 것이죠. 그 MBS가 그렇게 시아파 연맹, 순위파 연맹을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하는 그 판을 만들었다는 것도 참 그 이 MBS의 행보가 굉장히 특이한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에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란이 이제 다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지금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외무장관하고 사우디의 외무장관하고 이렇게 같이 외무장관이라 군 책임자네요. 군사 책임자 이란의 군사 책임자하고 사우디의 군사 책임자가 만나서 회동을 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이제 사우디 군 참모총장이죠. 최고 높은 사람이죠, 군 쪽에서. 그 사람이 이제 이란에 방문해서 이란의 그 참모총장과 회동을 가지면서 양국 군사 협력 방안을 이제 논의하고, 또 공동으로 이제 뭐 호르무즈나 이런 홍해에서 공동 해안 방어 작전을 하는 그 모의 워게임을 같이 참관하고 막 협력을 다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사우디 이란 군사 협력은 양국 국교 정상화 조치의 연장선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원래 양국은 적대 세력이었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서서 이제 국교 정상화가 됐는데, 이게 뭐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이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란 정책으로 중동이 난장판되니까 이 빈 공간, 베큐움을 권력 공백을 하고 들어온 게 바로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상 이란과 사우디를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배후에서. 그래서 요거 일각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럼 MBS가 원래 좀 아브라함 협정 찬성하는 기조 아니었는데 왜 자꾸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발언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현지 분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트럼프가 제시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 이른바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몸값 올리기, 그러니까 더 많은 걸 트럼프한테 얻어내기 위해서 반 뭐 이스라엘 혹은 신시아파 행보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중공 이란 시아파와 협력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미국 순위파 국가라고 협력할 것이냐에 대한 그 셈법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내가 줄을 서야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레버리징 엄청나게 몸값을 틔우는 중이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은 있는데, 현장의 중동의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 일기 상황보다 훨씬 안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 악성 채권을 갖다가 다 망쳐놔가지고 이걸 다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다시 리셋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난관을 지금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과제입니다. 몸값 올리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얼마 전에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경질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외무장관이었던 그 이스라엘 카츠를 국방장관으로 앉혔는데, 그렇다면 이제 외무장관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 외무장관이 될까 이제 그 궁금했는데 기드온 사르라는 인물이 이제 외무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 사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외무장관으로 딱 앉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시리아 문제를 멀리서 지켜만 보지 않겠다. 좀 바짝 가까이 가서 해결하겠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취임 이제 기디온 사르 장관이 취임 일성을 한 얘기가 이겁니다. 뭐 기존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 강화하겠다. 그건 뭐 그냥 뭐 평상적인 발언인데 핵심이 이제 이겁니다. 이 확대 강화를 국가 간끼리 하는 순위파 국가들만 뿐만 아니라 시리아, 이라크 소수 종파와도 연대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함의가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뭐냐면 시리아, 이라크 소수 종파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시리아 내 두루즈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즈족을 활용해서 아사드 정권을 이제 견제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시리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위성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별로 개입을 안 했어요. 대신에 이란과 연계된 시리아 세력들이 군수무자를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와 양해하에 이제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군수무자 그 불독랑 라인을 군수 병참 라인을.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이란과 군사 협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란의 싸구려 드론을 이제 러시아에다가 수출을 하고 러시아도 각종 인공위성 기술, 핵무장화, 무기화된 기술, 그 다음에 각종 군사 시설을 갖다가 이제 협력이 이제 빈번해진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우리가 러시아가 맺은 그런 영공 조약, 시리아의 그 그림자 폭격 같은 거 이제 없다. 이제는 대놓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겠다라는 그 의미이고 누굴 통해서 하냐? 그걸 드루족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드루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뭐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이런 일이 있었죠. 헤즈볼라에서 이제 이스라엘 북부권에다 폭격을 했는데 그게 드루족들이 정착촌에다 그걸 폭격을 한 거예요. 언론에는 이스라엘 국민이라고 왔지만 사실상 드루족입니다. 그게 이제 풋살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헤즈볼라가 폭격을 해가지고 소녀들이 그냥 팔다리가 잘려나고 막 처참한 광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루즈 족장이 이제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시아파를 그 어떻게 맹주인 저 아사드 정권을 견제하겠다라는 것이죠. 드루족을 동원해서 그런 이제 맥락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라크의 이제 소수 종파라고 이제 쿠르드족이죠. 용맹스럽게 전사 집단인데 또 쿠르드족을 활용해서 이라크 내에 있는 시아파 민병들을 제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르 외무장관의 그 구상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종파를 이용해서 각 지역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 시아파 세력들을 척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쿠르드족을 건들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또 최근에 뭐 요번에 OIC 회담에도 나타났지만 터키가 이제 반유 이스라엘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막 뭐 무슬림 형제단을 다시 이제 회복하고 뭐 마치 아랍의 종주국인장 행정하는데 터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세력이 PKK라고 쿠르드족 그 테러리스트들이 남부에 있거든요. 그들과 연합해가지고 쿠르드족 전체를 이용해서 중동 질서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그 사르 장관의 야심찬 계획이죠. 이게 뭐냐면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략적인 이 효과는 뭐냐면 시리아 주둔 미군의 안보 책임을 경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중동 전체에 이제 개입해서 안보 질서를 구축하겠다라는 어떤 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루조족이요. 그 골란고원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6.1 전쟁 이전에는 그 골란고원이 시리아 영토였거든요. 관할 지역이다 보니까 그 두루조족이 아랍어도 잘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하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 두루즈족을 이스라엘 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이면서 그렇죠. 특별 관리를 많이 한 게 이 아랍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를 안 시켜준다. 근데 두루즈족은 아랍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랍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합동 작전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아랍어를 잘한다라는 그 이점이 이스라엘이 그 이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이렇게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이 드루즈족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시리아 문제 드루즈족을 활용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